저는 하마스 무장 세력의 이스라엘 침공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를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지 않더라도 수도권 일대에서 저렇게 로켓포를, 장사정포를 수십 발, 수백 발, 수천 발 쏘는 무력 도발을 한다면 이미 연평도가 불에 타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한 바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우리는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언론에서는 이 9.19 군사 합의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다. 분명히 안보 공백이 있다. 지상에서는 이 DMZ의 GP, 초소가 철수됐기 때문에 이 휴전선 인접에서 북한의 지상군이 은밀하게 침투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허술해질 수 있다는 부작용. 해상에서는 포 사격 및 해상 기동 훈련이 중지가 된 상황. 공중에서는 정찰, 전투기 훈련 등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돼 있어서 수천 발, 수백 발의 로켓포가 이번에 이스라엘 국경으로 날아든 것처럼 북한이 장사정포나 이 방사포 내지 로켓포를 우리 쪽을 향해 도발하려는 조짐을 공중에서 정찰기가 볼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의 한 안보 전문가는 북한이 핵무기를 200~300개 보유 시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하마스 공격 양상이 한국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꼭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지 않더라도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상을 보면서 북한이 뭘 생각할까요? 그 점을 생각한다면 약간 소름 끼칩니다. 더군다나 가자 지구를 둘러싼 하마스의 땅굴, 이게 북한의 땅굴과 흡사하고 북한의 기술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성훈 비서관님, 네. 9.19 군사 합의를 두고 정치 진영상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9.19 군사 합의를 체결한 정부 여당 쪽이었기 때문에 9.19 군사 합의의 좋은 점, 장점들에 대해서 그간 강조를 해왔는데 네. 세상에 완벽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네. 더구나 북한과 하는 합의가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이미 9.19 군사 합의를 종이장처럼 꾸긴 상황에서 9.19 군사 합의의 지금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해야 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9.19 군사 합의 문제는 일단 그 진영 논리를 떠나서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그리고 군비 통제라는 전문적인 시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흠결이 있습니다. 그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됩니다. 훨씬 북한이 많은 혜택을 보는 합의고 우리의 혜택이 훨씬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의 합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판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비판이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정찰 활동이 금지된 겁니다.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볼 수가 없어요, 전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당하는 것도 정보에 실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단이 벌어졌는데 우리의 눈을 가리는 정찰 활동 금지라는 이런 합의를 한 것 자체가 이거는 그 세계 군비 통제 역사에 없는 그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더라도 이런 합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이미 말씀하신 대로 거의 20여 차례 북한이 위반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마 그 적절한 시기에 더 이상 뭐 군사 합의에 그 구속받는 그런 그 부담을 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이번에 이제 9.19 군사 합의 문제까지 거론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지금까지 남북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합의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합의가 있었죠. 이 9.19 군사 합의 같은 경우도 그러한 숱하게 많은 합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 이것 자체가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그 결과를 전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서 합의인 것이지 이 합의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합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화면을 통해서 전쟁의 참혹함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이 전쟁의 참혹함 100배, 1000배, 10,000배가 사실은 현장에서는 더 참혹한 전쟁의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가 안다면
압도적인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군사 안보 대비 태세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만 해가지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서 그것과 더불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어떤 소통 채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서는 완벽을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합참 의장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조금 더 톤다운을 시켜가지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소통 채널을 좀 가지는 그런 노력도 이 투 트랙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야 균형 잡힌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결국 이 방심이 큰 화를 불었다라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해봅니다.